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나폴리는 지금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과 리그 베스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철기둥 수비력을 갖춘 김민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18라운드 AS 로마와의 경기에서도 김민재는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나폴리는 승점 50점으로 압도적인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리그 우승이 더욱 유력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김민재는 든든한 수비로 전반전부터 AS 로마 선수들을 꽁꽁 묶었고 명장 조제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AS 로마의 패스는 모조리 김민재에게 차단됐습니다. 결국 나폴리의 2대1 승리를 이끌며 우승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나폴리는 김민재라는 벽 하나를 세워두고 경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의 슈팅 역시 김민재가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AS 로마 공격수 타미 역시 김민재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 맞대결 때처럼 이번에도 역시 김민재에게 계속해서 막혔습니다. 특히 후반 들어 김민재의 수비력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전반 막판 한 차례 실수가 나왔지만 오히려 더 강해지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헤더 수비 역시 돋보였습니다. 김민재가 아니었다면 실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나폴리의 역습 과정입니다. 로사노가 볼을 몰고 돌파하는 과정에서 김민재가 공격수처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수비라인부터 이어진 김민재의 폭풍 질주였습니다. 순간 공격수인 줄 알았다 라는 댓글이 이어질 정도로 역습에 참여하는 김민재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김민재는 곧장 상대 페널티킥 박스 안까지 질주합니다. 물론 본업인 수비 역시 후반 들어서도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몇 분의 수비조차 김민재의 몫이었습니다. AS 로마와 나폴리의 경기를 세부 스탯으로 보면 김민재의 기록은 더욱 압도적입니다. 패스 74회 시도 69회 성공, 클리어링 9회, 헤더 클리어링 7회, 볼 소유권 빼앗기 8회. 김민재는 실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어 한국 국가대표팀에서도 차기 주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월드컵 때도 동료들이 헤맬 때면 곧바로 김민재의 질책이 쏟아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훈련장에서도 분위기 메이커는 김민재였고 훈련장이 조용하면 곧바로 김민재의 훈련장이 와 이리 조용하노 라는 말이 울려 퍼진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세리에 리그에 돌아와서는 상대 공격수 기강 잡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지난 AS 로마와의 경기에서 김민재는 상대팀에게 도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AS 로마와의 맞대결 당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만시니가 발을 밟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 한 번 AS 로마와 나폴리의 맞대결이 성사됐고 이번 경기에서도 만시니와 김민재는 맞닥뜨렸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마리오 후이와 AS 로마 선수들 간 신경전이 발발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만시니는 나폴리의 선수 후이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를 지켜본 뒤 곧바로 김민재가 성큼성큼 다가왔고 아예 만시니를 날려버렸습니다. 이어진 눈빛 한 방으로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발을 밟았던 만시니에게 제대로 되갚아준 것인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신경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수비를 하는 척하면서 공하고 상관없는 타이밍에 김민재를 밀어버리는 만시니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벌써부터 다음 경기에서 김민재가 만시니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기다려집니다. AS 로마 선수들이 전부 비매너는 아닙니다. 만시니와 정반대의 인성을 가진 선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디발라와 김민재의 승부도 명장면이 많았습니다. 유벤투스에서 AS 로마로 이적한 디발라는 과거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소신 발언을 했던 의식 있는 축구선수로 유명합니다. 단순히 피부색으로만 인종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함께 유스 시절부터 뛰었던 아시아 출신 선수들을 보며 슬펐다. 너무 다행히 내 가족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다. 입는 옷, 출신 국가, 피부색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인종차별을 없애자는 발언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김민재와 경기 내내 치열한 공수 맞대결을 펼치던 디발라는 경기 도중 갑작스럽게 통증을 호소한 김민재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민재 역시 디발라에게 수줍은 따봉으로 화답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과 별개로 경기 내내 디발라는 김민재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디발라가 공을 받으려고 하면 어김없이 김민재의 견제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디발라는 AS 로마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핵심 선수였고 초반부터 들어온 디발라에 대해서는 강한 견제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점차 디발라의 플레이는 조급해졌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디발라는 조금씩 패스 미스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짜증이 날 법도 한데 디발라는 갑자기 다리에 통증을 느낀 김민재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 다시 한번 국내 팬들에게 호감도가 상승했습니다.
AS 로마에게 2대1로 이긴 날 AS 로마의 감독 조제 무리뉴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민재를 언급했습니다. 걷어내기와 슈팅 저지에 있어 양팀 통틀어 최다 기록을 낼 정도로 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김민재의 플레이에 대해 무리뉴 감독은 경이롭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나폴리가 아주 강하고 좋으며 빠른 2명의 중앙 수비수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김민재는 환상적인 경이로운 선수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못마땅한 것에 대해서는 독설을 퍼붓기로 유명한 무리뉴가 김민재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무리뉴 감독은 김민재에게 쌓인 것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명장이자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조제 무리뉴 감독이 김민재에 대해 나폴리에서 뛰는 쓰레기 같은 수비수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국내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기자회견 중 갑자기 나는 나폴리 선수 중 한 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토트넘 감독으로 재임 중 페이스타임으로 김민재와 대화했다. 당시 그를 매우 영입하고 싶었다. 김민재 역시 토트넘에 오고 싶어 했다. 하지만 토트넘이 도와주지 않았다. 당시 김민재의 이적료는 약 134억 원이었다. 토트넘은 비싸다고 생각했는지 겨우 67억 원을 제시했다. 나는 김민재가 꼭 필요하다고 해 800만 유로의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했었다. 하지만 토트넘은 돈을 쓰지 않았다. 당시 토트넘은 수비수 영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중국 베이징 고안에서 활동 중이던 김민재를 눈여겨봤고 국제 통화를 시도하면서까지 김민재와 대화하고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색한 구단 때문에 김민재의 토트넘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재는 최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무리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입니다. 뒤끝이 길기로 유명한 무리뉴는 지금까지도 토트넘을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토트넘에서 쓰레기 취급하던 김민재는 지금 나폴리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다. 당시 토트넘 경영진이 김민재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의 선수 보는 눈을 쓰레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월드컵 이후 김민재의 성공을 눈여겨본 유럽 구단들은 한국 선수들 영입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오현규 선수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유럽 리그를 밟을 수 있었는데요. 스코틀랜드 프로축구팀 셀틱에 입단한 오현규 선수도 정규리그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셀틱은 영국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십 23라운드 던디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고 이날 경기에 출전한 오현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왕성한 활동력으로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오현규는 측면과 중앙을 부지런히 오가며 의욕적으로 움직였는데 상대 수비수를 압박해 공을 빼앗아 돌파했고 동료들의 패스를 받기 위해 손을 들며 적극적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후반 추가 시간에 오른쪽 측면에서 한 차례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도했고 상대 수비수와 경합할 때도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국내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에서 뛴 오현규는 셀틱과 5년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로써 기성용, 차두리에 이어 셀틱 유니폼을 입은 세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셀틱 선수들은 원정을 온 셀틱 팬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료가 손을 흔들며 팬들과 소통하는 것을 보고 오현규 선수도 수줍게 가세해 양손을 흔들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오현규의 손짓에 셀틱 팬들은 박수로 환영하며 새로운 공격수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 축구 팬들은 나폴리의 김민재, 토트넘의 손흥민에 이어 셀틱의 오현규까지 유럽파 선수들의 활약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